안녕하세요. 최근 트로트 열풍이 뜨겁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의 재력이 화제의 중심에 섰습니다. 누가 트로트계 최고 부자일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수들의 재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방면에서 성공한 이들입니다. 오늘 트로트 부자 탑 10을 살펴봅니다. 10위는 정동원으로 추정자산 150억 원입니다. 16세의 어린 나이에 놀라운 부를 쌓았습니다. 정동원은 서울 마포구 합정동 아파트를 매입했습니다. 메세나폴리스 주상복합을 20억 원에 샀다고 합니다. 이곳은 지하 7층, 지상 33층의 고급 주거지입니다. 교통과 서비스가 뛰어난 공간으로 유명합니다. 정동원의 부동산 투자는 자산의 일부일 뿐입니다. 추정자산 150억 원은 그의 인기 덕분입니다. 2019년 데뷔 후 미스터 트롯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앨범, 방송, 공연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재능과 부를 겸비한 정동원입니다.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됩니다. 9위는 장민호로 추정자산 180억 원입니다. 성공적인 경력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행사 한 번에 3,500만 원을 번다고 합니다. 공연과 활동으로 꾸준히 수익을 쌓았습니다. 장민호는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합니다. 국채와 채권으로 자산을 관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주식의 변동성을 피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료들의 스트레스를 보며 거리를 뒀습니다. 그의 재테크 철학은 모범적입니다. 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키우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트로트 슈퍼스타로서 경제적 통찰력이 돋보입니다. 팬들의 사랑도 그의 자산입니다. 8위는 영탁으로 추정자산 200억 원입니다. 높은 인기와 다방면 활동으로 부를 쌓았습니다. 서울가요대상에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행사비 3,800만 원, 광고 수입 15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내가 왜 거기서 나와로 저작권료를 벌었습니다. 작사, 작곡으로 큰 수익을 얻었습니다. 저작권료는 그의 자산에서 큰 비중입니다. 과거 지출의 100배를 번 곡으로 유명합니다. 영탁의 경제적 성공은 예술성과 연결됩니다. 재정관리 능력이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7위는 이찬원으로 추정자산 230억 원입니다.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으로 사랑받습니다. 광고 출연료는 3억-10억 원 수준입니다. 행사비 3천만 원으로 높은 수익을 올립니다. 지난해 9월 25개 행사로 7억 원을 벌었습니다. 방송, 음반, 콘서트로 수백억을 추정합니다. 미스터 트롯 이후 인기를 유지했습니다. 기부 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펼칩니다. 이찬원의 재능과 인기가 부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욱 기대됩니다. 6위는 송가인으로 추정자산 250억 원입니다. 트로트 여왕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행사비는 여자 가수 중 최고 수준입니다. 공연, 광고, 앨범으로 재산이 증가했습니다. 유튜브에서 50억 못 벌었다고 했지만 현재 25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기부와 홍보대사로 사회적 기여를 합니다. 긍정적 영향력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경제적 성공은 그녀의 가치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5위는 김호중으로 추정자산 280억 원입니다. 군 입대 전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행사비 4천만 원은 최고급 수준입니다. 광고 완판 효과로 10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지난해 전국 투어로 12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꾸준한 활동으로 20억 이상을 벌었습니다. 기부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성공은 예술과 팬 지지의 결과입니다. 4위는 나훈아로 추정자산 300억 원입니다. 돌연 은퇴 선언으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저작권료로 매달 1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공연과 노래방 수익이 주요 요인입니다. 마이바흐 S600 2억 1천만 원을 소유했습니다.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주목받습니다. 그의 은퇴는 아쉬움을 남겼지만 경제적 예술적 성취는 기억될 것입니다. 3위는 남진으로 추정자산 350억 원입니다. 트로트계 대표 인물로 오랜 경력을 자랑합니다. 히트곡 저작권료와 공연으로 수익을 올렸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키웠습니다. 다양한 방송과 광고로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투자 센스와 안목이 돋보입니다. 가족 사랑과 인간적 면모로 존경받습니다. 경제적 성공이 그의 가치를 더합니다. 2위는 장윤정으로 추정자산 400억 원입니다. 재테크 능력으로 걸어다니는 대기업이라 불립니다. 행사비 2천만-2,500만 원을 받습니다. 모델료 1억 원 이상으로 큰 성과를 냅니다. 용산 빌라를 50억에 매입해 90억이 됐습니다. 여의도 펜트하우스 53억 원도 소유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40억 시세 차익을 얻었습니다. 후배 돕기로 따뜻한 마음도 전합니다. 1위는 임영웅으로 추정자산 500억-1000억 원입니다.
하나은행 광고 모델로 발탁됐습니다. 행사비 1억 원 이상으로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 행사에만 참여하며 신뢰를 얻었습니다. 광고 하나로 수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부동산과 금융투자로 자산을 키웠습니다. 따뜻한 이미지와 선행으로 러브콜을 받습니다. 그의 성공은 음악과 인기를 반영합니다. 트로트 부자 탑10을 알아봤습니다. 이들의 재산은 노력과 사랑의 결과입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가수는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2. 17세 정동원. 결국 정체성 밝혔다. 충격 고백. 사실 내가 JD1 톡파원. 가수 정동원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관계를 밝혔다. 17일 방송되는 JTBC 톡파원 25시에서는 트로트 가수 정동원과 함께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와 태국 치앙마이, 치앙따오로 떠나 랜선 여행의 즐거움을 전한다. 이날 정동원은 앞서 톡파원 25시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북해 가수 JD1과의 숨겨진 사실관계를 밝혀 현장을 발칵 뒤집는다. 이어 새 정규 앨범 키다리의 선물로 화려하게 컴백한 정동원의 신곡 무대가 공개된다. 전현무와 깜짝 협력 무대도 성사된다고 해 기대감이 커진다. 폴란드 남서부 브로츠와프 랜선 여행에서는 폴란드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광장인 시장광장으로 떠난다. 특히 거리 곳곳에 예술가의 특색이 묻어나는 드워프 동상가 숨겨져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폴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식당 중 하나이자 작곡가 쇼팽과 작가 괴테 등 수많은 유명인의 맛집도 소개한다. 동화 속 아름다운 성을 연상케 하는 비주얼과는 달리 나치의 비밀작전 본부로 사용된 지하 벙커가 있는 크시옹시성도 둘러본다. 또한 폴란드 톡파원은 히틀러가 약탈한 황금과 보석을 담은 황금열차에 얽힌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전해 색다른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그런가 하면 불교의 성지로 불리는 태국 제2위 도시 치앙마이로 발걸음을 옮긴다. 태국 톡파원은 사원 전체가 은으로 장식된 와스리 수판 사원부터 황금 비주얼을 자랑하는 와프라타또이 스텝 사원을 방문해 치앙마이 이색 사원을 알린다. 태국 치앙따오산을 배경으로 현지 셀럽들이 인생샷 맛집으로 꼽는 숙소도 공개한다. 야외에서 별빛이 수놓은 밤하늘을 만끽할 수 있는 만큼 2,000원에 와 진짜야? 라는 감탄사를 자아낸 이 숙소의 매력이 무엇일지 궁금해진다. 3. 노비로 시집왔냐? 오은영 경로. 아내 일엔 무관심한데 남한테 1,000만원. 결혼지옥. 남편의 과한 봉사비 지출로 괴로워하는 아내가 등장한다. 17일 밤 10시 45분에 방송되는 MBC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에서는 매일 집 밖으로 나가는 남편과 그런 남편으로 인해 하루 12시간 일하며 집안 경제를 오롯이 책임진다는 아내. 내외 부부가 오은영 박사를 찾는다. 아내는 질환으로 아픈 남편의 호소에도 남편이 아픈 게 안쓰럽지 않고 짜증이 난다고 말한다. 두 사람은 어쩌다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을까? 이른 아침, 가마솥에 흑염소를 삶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아내. 하루 평균 70명에서 많게는 150명이 손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침 6시부터 나와 재료를 준비해야 한다. 아내가 바쁘게 일하는 사이 남편은 불편한 몸에도 집에서 쉬지 않고 외출에 나선다. 남편의 행선지는 마을 이장님과의 점심 식사 자리다. 이장님과의 점심 식사 이외에도 경로당, 마을회관 등 종일 동네 곳곳을 누비는 남편. 남편은 자신이 동네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 몸이 아파도 쉴 수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남편은 이제까지 마을 아이들을 위한 주말 학교 설립에 일조했으며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짜장면, 카네이션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해모두를 감탄하게 만든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느라 아프기 전에도 식당 일을 내팽개치고 밖으로 나가기에 바빴다고 분노한다. 다음으로 공개된 일상 영상에서는 식당 정기 휴일에도 나와 혼자 일을 하는 아내의 모습이 그려진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휴일에도 어김없이 식당으로 출근한다는 아내. 일을 마친 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는다. 이에 아들은 남편이 고장난 휴대전화를 바꾸기 위해 나갔다는 소식을 전한다. 새로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휴대전화를 바꾸러 간 남편에게 마음이 답답해진 아내는 한숨을 푹 내쉰다. 아내는 남편의 무책임한 소비 습관 때문에 식당이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다며 심지어 남편은 과거 신용불량자였는데도 여전히 돈을 펑펑 쓴다고 토로한다. 남편은 과거 마을 아이들을 위한 주말 학교를 위해 SUV를 아내와 상의 없이 구입했으며 남편 개인용 차량도 아내 몰래 전액 할부로 구매했다고 해 스튜디오를 충격에 빠뜨린다. 심지어 남편이 했다는 짜장면 봉사는 사비 1,000만 원을 들여 조리기구,
재료를 사서 진행했으며 그 조리 기구들은 현재 방치돼 쓰지도 못하는 상태가 됐다고. 아내의 이야기를 들은 박지민은 기업 수준의 봉사활동을 개인이 하고 있다며 경악한다. 부부의 이야기를 집중해 듣던 오은영 박사는 남편이 봉사활동을 하는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가질 수 있었던 건 아내가 종일 식당 일을 했기 때문이라며 아내는 이 집에 노비로 시집왔습니까? 라고 일침을 가한다. 과연 오은영 박사는 부부에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느라 집 바깥에만 있는 남편과 그런 남편 때문에 집안 경제를 오롯이 홀로 책임지는 아내. 내외 부부의 이야기는 17일 밤 10시 45분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114회에서 만나볼 수 있다.